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메콩강이 유유히 흐르는 라오스의 오지 마을. 해가 지면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남는 그곳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해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시장에서는 전기가 없어 해가 지면 모든 것이 멈추고 귀한 약이 상하지 않게 하려고 의사가 얼음을 등짐으로 저 나르는 곳. 바로 이곳이 몇 년 전 라오스 남부 참파삭 지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극적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미국의 지질학자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변화의 순간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지질학자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지난 20년간 세계 각지의 수력 발전소를 연구해 왔지만 이번 라오스에서 목격한 일은 제 연구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과 그것이 가져온 변화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처음 라오스행 비행기에 오르던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메콩강 유역의 수력 발전 가능성을 조사하러 가는 길이었죠. 비행기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현지 NGO 활동가에게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수력 발전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는 조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요? 왜 하필 한국인가요? 물론 한국의 IT 기술이나 문화는 알고 있었지만 오지의 대규모 수력 발전소라니. 게다가 메콩강은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 강의 생태계를 지키면서 발전소를 지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제 선입견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참파삭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현지 주민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들의 작업 방식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프로젝트와도 달랐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날 만난 80대 할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수십 년 동안 어둠 속에 살았어요. 해가 지면 모든 게 멈췄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밤에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고 우리도 더 늦게까지 일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이번 출장이 단순한 기술 조사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죠. 제가 라오스에서 보게 된 것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닌 한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세계 최고의 기업들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이곳에 한국의 기술이 찾아온 것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메콩강 주변을 둘러보며 저는 점점 더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험난한 지역에 발전소를 지을 생각을 했을까요? 게다가 건기와 우기의 수량 차이가 극심한 메콩강은 수력발전소 건설의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김현우 차장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세계적인 건설사들도 고개를 저었죠. 자연환경이 너무 험난하고 지질도 불안정하다고 했어요. 특히 우기 때는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였죠. 실제로 제가 살펴본 지질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반은 불안정했고 지진의 위험도 있었죠. 게다가 이 지역은 도로도 제대로 없어서 장비를 운반하는 것조차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 차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바로 현지 주민들의 반대였죠. 메콩강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자 생명줄이니까요. 외국 기업이 와서 강을 망칠까 봐 두려워했던 거죠. 마을 주민들을 만나보니 그들의 우려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이 강과 함께 살아왔어요. 한 어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고기가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농사도 강물에 의존하고 있는데 더구나 과거에 다른 나라들이 시도했던 개발 프로젝트들이 실패로 끝난 경험도 있었습니다. 약속했던 것들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환경만 파괴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도 믿지 못했어요. 마을 이장님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적인 난관도 심각했습니다. 한밤중에 둘러본 발전소 건설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 같았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절벽을 깎아내고 거대한 터널을 뚫어야 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작업은 완전히 중단될 수밖에 없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장비 운반이었어요. 현장 감독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도로가 없으니 직접 길을 내야 했고 다리도 만들어야 했죠. 한 번은 200톤짜리 터빈을 운반하다가 다리가 무너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답니다. 현지 인력 교육도 큰 과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전기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서로 말도 통하지 않아 손짓 발짓으로 가르쳤어요. 교육을 담당했던 박 과장님의 회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터져나왔습니다. 멸종위기 물고기의 이동 경로가 발견되어 설계를 전면 수정해야 했고 고대 유적이 발굴되어 공사가 한동안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김 차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특별한 무기가 있었죠. 바로 우리만의 기술력과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만의 특별한 기술력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의문은 한국 기술진의 특별한 접근 방식을 보면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메콩강을 단순히 발전소를 지을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김현우 차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강이 지역 주민들의 삶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먼저 이해하려 노력했죠. 제가 본 한국의 기술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먼저 세계 최초로 시도된 자연 순환형 물고기 이동로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물고기가 지나갈 수 있는 단순한 통로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죠.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하는 엔지니어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2년간 메콩강의 물고기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선호하는 수온, 유속, 심지어 바닥 재질까지 모두 분석했죠. 덕분에 멸종위기 물고기들의 이동 경로를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술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첨단 IoT 기술을 활용한 수량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본 관제실은 마치 나사의 통제실을 연상케 했습니다. 우기 때는 넘치는 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건기 때는 최소한의 물로 최대 효율을 내야 했어요. 한국의 AI 기술이 여기서 빛을 발했죠. 실제로 관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수량, 유속, 수질은 물론 주변 생태계 변화까지 모니터링되고 있었죠. 모든 데이터가 AI로 분석되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대응합니다.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에요. 하지만 한국 기술진의 진정한 경쟁력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현지 주민들과의 완벽한 협력 관계였죠. 처음엔 매주 주민회의를 열어 설명회를 했어요. 김 차장은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분들의 걱정을 해결할 방법을 함께 찾았죠. 특히 어부들과의 협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온 어르신들의 지혜를 무시할 순 없었어요. 그분들이 알려주신 물고기들의 습성과 이동 경로 덕분에 더 완벽한 설계가 가능했습니다. 발전소 곳곳에는 한국의 혁신 기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차 터빈은 물고기가 다치지 않도록 특수 설계되었고 수질 정화 시스템은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심지어 발전소 외벽 디자인까지 라오스 전통 문양을 응용해 현지 문화와의 조화를 이뤘죠.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에는 24시간 가동되는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고 정기적인 생태계 조사도 실시되고 있었죠. 특히 독자적으로 개발한 수질 정화 시스템은 세계 최고 효율을 자랑했습니다. 현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체계적이었습니다. 최첨단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장에서는 젊은 라오스 기술자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시설만 지어놓고 떠났지만 우리는 기술 자립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 교육생의 증언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은 달라요. 단순히 버튼 조작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원리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완벽히 이해할 때까지요. 이제는 우리도 발전소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런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은행 관계자들이 이곳을 방문해 지속가능한 개발의 새로운 표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심지어 선진국들도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 방문을 요청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우리를 무시했습니다. 김 차장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해낼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없었죠. 하지만 보세요. 이제는 세계가 우리의 기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소의 경제성과 환경성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건설 비용은 기존 방식의 70% 수준으로 낮추면서도 발전 효율은 30% 이상 높였기 때문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진들의 헌신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계약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우리도 한때는 다른 나라의 도움이 절실했던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눌 때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것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과 인간,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이정표였던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 이제는 세계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발전소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현지 직원들과 함께 전통 춤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문화 교류의 시간을 가집니다. 김 차장의 설명이었죠. 기술만이 아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주민들도 이제는 한국 기술진들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한국 선생님들은 우리의 형제가 되었어요. 한 마을 주민의 말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발전소가 지역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매주 수백 명의 학생들이 견학을 오고 과학기술의 꿈을 키워갑니다. 우리 아이가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해요. 한 학부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발전소는 단순한 전력 생산 시설을 넘어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곳에서 기술과 인간의 조화로운 만남을 배워갑니다. 한국의 기술은 특별합니다. 세계은행 관계자의 말입니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차장이 들려준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 더 큰 발전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죠.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기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의 말처럼 이곳 메콩강 유역에서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전기 생산을 넘어 희망의 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의 마지막 날, 발전소 준공식장에서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새벽녘 메콩강변에서 시작된 행사는 말 그대로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한국 기술진들과 라오스 전통 의상을 입은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은 제가 본 어떤 국제협력의 현장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을이 라오스의 희망이 됐어요. 마을 이장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놀라워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해가 지면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곳이 이제는 밤에도 나처럼 밝아졌으니까요. 발전소가 가져온 변화는 수치로도 놀라웠습니다. 마을의 평균 소득은 3배 이상 증가했고 젊은이들의 도시 유출도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마을 중심가에는 새로운 가게들이 생겨났고 밤늦게까지 북적이는 시장은 이제 당연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의 성과는 눈부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처음으로 의대생이 나왔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이제는 우리 아이들도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고 컴퓨터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동식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현지 학생들의 합창이었습니다. 한국어와 라오어가 어우러진 특별한 노래였죠.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의 꿈이 이제는 밝은 빛으로 피어납니다. 맑은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노래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성공 사례는 이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이 프로젝트를 지속가능한 개발의 새로운 표준으로 평가했고 아프리카와 남미의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배우기 위해 방문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특별합니다. 세계은행 수석 자문관의 평가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이건 선진국들도 배워야 할 부분이죠. 밤이 깊어갈수록 축제의 열기는 더해갔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K-팝 댄스를 선보였고 한국 기술자들은 라오스어로 현지 민요를 불렀습니다. 문화의 벽을 뛰어넘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현지 기술자들의 변화였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단순히 기술만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관제실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꿈을 꿀 수 있는 용기를 주셨죠. 이제 저는 한국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도 이런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반짝였지만 그보다 더 밝게 빛나는 건 마을의 불빛이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꿈,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주민들의 희망,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한국 기술진들의 열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형제입니다. 3년간 현장을 총괄한 김현우 차장의 퇴임 인사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발전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만든 새로운 미래의 상징입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감동은 계속됐습니다. 새벽 일찍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마을 전체가 나와 배웅해 주었고 아이들은 손수 그린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다시 꼭 와주세요. 그때는 우리가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의 맑은 눈빛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본 발전소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이 이제는 세계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하려 합니다. 메콩강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기적은 단순한 성공 사례를 넘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며 진정한 협력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의 도전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밝히는 희망의 빛이 더 많은 곳에서 빛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